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원 지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 전에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엄청 짧게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너무 죄송해서 근데 또 귀한 자료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길게 그다음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정원 지점장님 잠깐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원이라고 하고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교육 홍보도 하면서 4.15 국투본 또 포항 애국단체 연합회 이런 데서 몇 년 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애써 왔고 그 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한 30몇 년 근무했습니다. 네. 네. 반갑고요. 제가 저희 그 대토론회 때 박정원 지점장님을 모시게 된 그 이유는 현장에서 참관인으로 활동을 정말 철저히 하시고 또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도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투개표 그 현 수준 이런 것을 많이 알리는데 또 언론에도 많이 이제 나왔죠. 네. 신문 기사로 좀 꽤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엑기스만 좀 모아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관위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 또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뭘 봐야 하는지 모르고 현장에 가도 눈만 뜬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을 알고 또 이런 부분을 또 현장의 복잡한 부분에서도 그걸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눈 떠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만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매 눈으로 그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발견된 이상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4.10 총선 때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길이가 다른 위조투표지가 한 장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사전투표 1일차에 4월 5일 날 대구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5시에 사전투표 발급 노트북과 사전투표 용지 발급하는 프린터기를 봉인 상태나 이런 봉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가기 전날에 아니면 갔는 당일에 가서 이 당일 아침 5시에 여기 사진은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죠. 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참관인 란에 서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에 사전투표 개시하기 전날에 이게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투표 관리관 서명만 있죠. 그래서 제가 왜 투표 참관인 서명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여기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없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과 투표지 발급하는 프린터기를 그 하루 전날 사전투표하기 하루 전날 사전투표 모의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모든 사전투표소에는 다 하게 돼 있는데 여긴 그걸 안 했는 거예요. 왜 안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저한테 이 휴대폰에 있는 문자를 보여줬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는 뭐냐?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선거 정보 공지라고 해서 이 사전투표 관리관들한테 이런 문자를 다 보냈더라고요. 이게 문자 메시지인지 단톡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모의 시험 시 동위원회에서는 참관인에게 별도 안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단톡방이네요. 35명.
단톡방이죠. 예, 맞아요. 남구 선관위. 예. 단톡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그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아니 이렇게 사전투표 관리관. 네. 예. 관리관의 단톡방인데 예. 남구 선관위에서 이들한테 연락을 이제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35명 단톡방에 예. 아예 사전투표 참관인들한테 예. 내일 모의 테스트할 때 오라는 안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공지를 한 거예요. 완전히 선거의 무결성을 본인들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참관을 못하도록 그렇죠. 방해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 모의 시험에 참관인 오는 걸 배제하기 위한다는 게 확실히 여기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휴대폰으로 이걸 보여주는 걸 제가 얼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증거를 제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예. 서명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 어제 밤까지도 이 노트북으로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발급했거나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이 무결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투표지 발급기하고 이게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가 참관인 서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더 매의 눈으로 정말 감시를 했고 그리고 그 특수 봉인지를 이제 이렇게 뗐을 때 우측 이 사진처럼 이런 홀로그램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띄었다면 오픈 보이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보이드.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구 두 개 보이시죠? 여기 일부 여기는 오픈 보이드가 안 보이고 여기는 아예 안 보이고 이런 가짜 봉인지도 많았습니다. 엉터리 봉인지도. 실제입니다. 이 사진 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뜯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그렇죠. 왼쪽 거는 아예 표시가 아예 안 나네요. 네, 안 난 걸 제가 대표적으로 몇 장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 신기하네. 다 찍을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자, 아침 8시 10분에 관내 사전 투표함에 투표를 해서 한 장씩 톡 집어넣으면 발을정 하나 이걸 제가 직접 발을정자를 꺼서 개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구 남구 대명구동은 굉장히 좁은데요. 그리고 거기가 대구 남구 선관위하고 거의 한 200~3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여기를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8시 10분에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발을정자 껐을 때 95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사전투표 선관위 통합 시스템 단말에 숫자가 나오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진은 못 찍겠어요. 그럼 같이 가서 봅시다. 둘이 같이 가서 봤는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137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여주긴 했어요? 보여줬죠. 예. 다른 데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했는데. 저는 강하게 어필했죠. 당연히 제가 참관인이 왜 갔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같이 받고 그 같이 볼 때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가 음성 녹음을 다 해놨어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돼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게 95명이다. 근데 선관위 단말기에는 137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기록지에 이렇게 메모를 적어서 이걸 박주현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걸 즉시 페북에 올리고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께 즉시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KBS 대구 있는 기자가 현장에도 왔어요. 그리고 일반 선거인들도 많이 와서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막 엄청 소란을 서로. 그런데 결국 KBS 기자도 현장에까지는 왔지만 KBS 대구에서 방송으로는 일치 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투표 참관이 이의 제기서 여기 내용을 제가 자세히 적어서 이의 제기서를 접수를 했죠. 처음에는 이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서 접수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의 제기서 접수 확인증도 제가 써서 발급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수를 하고 투표록에다가 기재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하는 건 나중에 마지막까지 하라 그래서 간단하게 기재를 했는데 그것도 사진을 또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5시부터 투표하기 전에 6시 투표 시작이지 않습니까? 5시에 제가 아까
노트북하고 이걸 사진을 찍고 할 때 이 투표지 발급기 노트북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작동이 잘 안 되었어요. 거의 3분, 4분 재부팅하고 다시 뭐 선관위에서 갖고 온 건 USB를 하나 꽂아서 뭐 작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겨우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상하니까 동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 선거 사무원의 그 본인 신분 정도가 테스트, 모의 테스트를 하니까 자기 얼굴이 찍혔다고 개인정보 들어갔다고 그걸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표 참관인으로 갔고 참관인은 이거 공적인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고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그렇죠. 거기 선관위원장 진뭐뭐라고 명찰을 단 남성이 그때는 자기는 선관위원장이니까 저는 당연히 판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판사가 아니라는 소리를 전혀 안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전 내내 거기 있어. 그래서 저는 너무 판사가 왜 이렇게 계속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서를 PC로 얼른 만들어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걸 제시를 하면서 이걸 유출 금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안 한다 그랬죠. 나는 개인정보 유출한 것도 없다.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거는 노트북이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찍은 건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끝까지 안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제 휴대폰을 뺏어서 거기에 찍은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도 되나?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 저까지 밖으로 퇴출돼 버리면 제가 더 이상 증거 수집을 못 하니까 제가 하는 주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판사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저는 판사가 너무 강하게 해서 괜히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불법인지 난 알지만 삭제하려면 저도 삭제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 휴대폰을 뺏어서 삭제를 직접 했어요. 그럼 삭제했으면 이미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금지 서약서 서약하라고 몇 번이나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협박을 너무도 여러 강요죄인데 강요. 그래서 제가 강요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도 음성 녹음을 제가 했어요. 휴대폰을 못 찍게 하니까 제가 휴대폰을 몇 대를 갖고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관위원장 검색을 했더니 진모모라는 판사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대명 구동이잖아요. 대명 구동이에요. 구동까지는 판사가 아니고 구시군 선관위 그 정도까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근데 왜 선관위원장이라는 동선관위요. 동선관위에 그래서 이 사람 그 지역의 민간인이라는 걸 저는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수상한데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을 하라고 강요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죠? 네, 그래서 동선관위원장을 누구 임명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중국 사람인가? 글쎄요. 네, 저도 정확히 이름도 다 알아요. 근데 뭐 지금도 얼굴 인상 차기까지도 정확히 알아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고발을 하든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강요 협박죄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참관인은 촬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법 조항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상당히 공직선거법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차근차근 조리 있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구 남구 선관위 지도계장 머리도 스포츠 머리고 굉장히 인상도 좀 강해요. 그 사람까지 거기 와서 전부 다 못하게 너무 강하게 막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우린 참관을 했죠.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4월 10일이 본선거일이잖아요. 그날 제가 대구 남구 선관위에 역시 개표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중에 5, 6시경에 대구 남구 선관위에 개표 참관인 중에 2사람이 거기 직접 가서 투표함을 호송하기 전에 그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저와 박주연 변호사가 같이 갔어요. 남구 선관위에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존의 사전투표함 그 투표함을 이제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남구 선관위 바로 그 건물 앞쪽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지를
분쇄, 파쇄한 듯한 비닐봉지를 발견한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애국자들이 그 감시를 매일 하고 있었으니 그분들이 발견을 해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연두색 있죠. 남구 선관위 여기 다 찍혀 있죠. 이게 대구 남구 선관위 사전 투표지를 파쇄한 듯한 그 봉투로 보였어요.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이게 왜 나왔느냐 하는 찰나에 대구 남구 선관위에 공무원이 나와서 이 비닐봉지와 이것들을 다 뺏어서 그냥 가지고 다시 선관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탈취해서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러면 4박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얘기를 들었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미리 가 있던 아마 윤용진 변호사님과 다른 애국자들이 찍었고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 사람이 가지고 가서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얼굴도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는 아니고 파쇄된 종이 중에 봤더니 일부가 사전투표 용지가 파쇄된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흰색은 국회의원 투표지죠. 연두색은 비례대표고. 근데 나머지는 또 무슨 서류 드릴 수도 있고 전부 다를 이게 조각이 너무 잘게 돼 있어서 다 맞춰볼 수는 없었지만 상당 부분 투표지를 파쇄한 걸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기 위조 투표지가 한 장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 투표지 사이즈가 크기로는 일단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온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크기가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거 이게 맞습니다. 근데 대구 남구 대명구동 관내 사전 투표하면서 이렇게 길이가 세로로 길이가 더 긴 위조 투표지가 한 장이 나왔어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찍을 때 옆에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다른 개표 참관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표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거 사진 찍고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근데 경찰관들은 신고했는데 또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개표소 밖에만 있었어요. 개표소 안에 안 들어왔어요. 참 이게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개표장은 거기 선관위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경찰이니까. 경찰이 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그 위조 투표지가 나왔고 이걸 경찰에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112 신고하고 음성 녹음도 다 하고 이때 사고가 생겼으니까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켰어요. 위조 투표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방송을 했더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런데 이게 바로 대명구동 사전 투표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조 투표지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정규 사이즈고 맞습니다. 정규 사이즈랑 다른 게 나왔고 이거는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발급기가 그 사이즈를 그렇게 그 정규 사이즈보다 다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조됐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전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수개표 합시다라고 선관위원장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다시 헤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사전 투표지는 이렇게 롤지로 되어 있습니다. 롤지를 이제 현장에서 사전 투표 그 하러 간 사람들이 신분증 주면 그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위조 투표지가 나온 그 2,711장 중에 여기 일부 우측에 있는 거 이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명구동 관내 사전 투표 개표 상황표죠. 2,711장이죠. 그리고 여기 소쿠리에 담긴 건 봉동 몇 동 사전 투표예요. 이건 역시도 참고로 보십시오. 이게 접힌 흔적이 별로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나온 사전 투표는 대부분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접힌 흔적이 별로 없는 있어도 몇 장 정도 섞여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대구 남구 대명구동 관내 사전 투표하면서 수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너무 두껍고 뻣뻣했어요. 두꺼워서요. 아주.
롤지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나요? 그렇죠. 맨질맨질하고?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예.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비슷한데 그보다는 약간 두껍지만 이걸 종이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평량 100g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이.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뒤에 게 있죠? 경남 양산을 재검표할 때 그렇죠. 규격보다 두꺼운 투표 용지가 대량 발견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게 평량 100g짜리 정상적인 규격 투표 용지, 여기 100장 두께예요. 근데 왼쪽 거는 평량 150g짜리. 이게 100장이니까 두께가 1.5배예요. 그렇죠. 이거 양산을 재검표할 때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이 출처는 민경욱 TV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찍었고 거기 재검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사이로 맞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 맞습니다. 재검표한 곳 양산을 재검표한 곳에서 그래서 이것처럼 대구 남구 대면 구동도 투표지가 너무 두껍고 뻣뻣하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남구 선관위원장 판사시죠. 성함은 이땡몬 제가 저와 박주현 변호사가 건의를 했어요. 이거 너무 두껍고 뻣뻣합니다. 아무리 봐도 롤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100장씩 무게를 달아봅시다. 한마디로 묵살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네. 거기 인쇄업자들이 지금 이거 현미경 같은 거를 그것 좀 보자 그랬어요. 절대 안 보여줬어요. 그거 보면 되지. 달면 되는데 뭘 그거를 안 해주고 숨기고. 아유, 맞습니다. 정말. 숨기는 자가 뭘까요?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현장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해줘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 현장에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도 있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 정도까지 했지. 이거랑 똑같은 그 위조 투표지가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도 나왔어요. 북구 개표소에서도. 근데 거기는 그걸 심지어 유효 투표지로 분류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죠. 그러니까 긴 거? 네, 긴 거. 그거랑 똑같은 게 나중에 저 신문 보고 알았어요. 왜 유효 투표지를 했느냐? 뭐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대요. 아니 위조 투표지 나왔다고 얘기했으면 그 자체가 이의 제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선관위에서는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게 나와도 자기들 방식대로 마음대로 그걸 그냥 유효 투표지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하게 이게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의 제기시를 정식으로 적어서 접수하고 해서 이걸 전부 다를 수개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수개표를 하면서 수개표를 했다는 것은 손으로 한 장씩 그러니까 다. 맨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한번 하고 난 것을 다시 수검표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측에 있는 이게 전자개표기로 분류해서 100장씩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2711장 이걸 전부 다 테이블 위에 다 놔두고 한 장씩 100장 묶음을 가지고 다시 한 장씩 다 헤아렸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우선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에 넣을 때 보통 박사님은 몇 번 접어서 넣으세요? 저는 반 접고 또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고 저는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걸 딱지 접듯이 요렇게 4번을 접어서 이렇게 넣어. 그럼 꼬깃꼬깃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번 접는 사람, 2번 접는 사람, 물론 안 접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펼쳐서 묶어 놓으면 가운데 100장 하면 고무줄을 이렇게 튕긴 데는 잘록하고 양쪽은 부품해요. 그렇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왼쪽 사진이 개표소에서 100장씩 분류했는 게 거의 정상적인 투표 용지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거 재검표할 때 대법원에서 사유로 부정선거 재검표할 때 나온 투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딱 붙어 있죠. 그렇죠. 공기 인쇄한 것처럼. 맞습니다. 대량으로 인쇄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든 것으로 거의 확실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걸 2번, 3번 접어놓은 투표지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부풀어지는 게 중간에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0장 같으면
그 중에 한 10장, 15장 정도는 가운데 한 번 정도 살짝 접은 흔적이 있는 게 좀 있어 보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접힌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한 장만 있지만 사실은 저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또 한번 보십시오. 자, 대법원 4.15 부정선거 재검표할 때 부산 사하 선거무효 소송 가장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예. 그 126건 선거무효 소송 중에 불과 5, 6건밖에 재검표를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았죠. 안 했죠. 예, 근데 예. 여기 마지막으로 했는데 예. 그전에는 재검표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로 나왔더니 이걸 하도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부산 사하의 마지막 재검표할 때는 5번째. 예. 5번째. 5번째는 롤지로 만든 거예요. 롤지로 출력한 거.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롤지로 출력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돼 있네요. 그쵸? 롤지 모양대로. 곡선 모양이잖아요. 예, 휘어져 예. 있죠. 롤지는 이렇게 투표지 한 장씩 놔줘도 곡선으로 위가 약간 불룩하게 됩니다. 이게 원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그나마 접은 건 흔적이 거의 없어 보이죠? 이것도 롤지로 프린트는 했지만 실제로 선거인들이 투표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롤지니까 이렇게 곡선이 보이죠? 이렇게 곡선 느껴지시죠? 자, 근데 오른쪽에는 아까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100장 묶음인데 거의 직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곡선 보이나요, 여기? 안 보죠. 이거는 바로 개표소니까 4일, 5일밖에 안 된 거고. 그렇죠. 왼쪽 같은 거 재검표니까 이거 재검표장에서 나온 거는 1년 넘게. 1년 반. 1년 반 있다 나온 거잖아요. 얘가 이제 형상 복원이 되려면 좀 1년 반 있어야 되는 건가? 1년 반 있으면 또 이렇게 곡선으로 되려나요? 예. 아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 투표 용지를 직접 만졌습니다. 예. 원래는 예. 참관인 투표 용지 못 만져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만질 수 있었느냐? 예. 이걸 2111장을 예, 다 예. 헤아리니까 예. 선관위에서 그 선거사무원 도와주는 예, 남자들이 예. 했는데 100장 묶음을 이렇게 헤아리는데 이게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예. 100장인데 헤아렸다 하면 98장, 99장 매수가 달라요. 아. 그리고 또 해야 되겠죠. 시간이 예.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예.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예. 이거 좀 빨리 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박주연 변호사께서 여기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서 굉장히 빨리 합니다. 예, 허락해 예, 주시면 예. 여기 하라고 하시죠. 해서 그리고 제가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하셔서 제가 드디어 투표지를 만질 수 있었대요. 네네. 참관인은 만질 수 없는데. 맞습니다. 예, 빨리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00장을 아예 이렇게 펼쳐서 세기도 한번 해봐요. 왜냐, 저는 손에 감각이 있어요. 돈을 30몇 년 동안 만진 사람이라 딱 만지면 이 종이의 질감, 두께, 그리고 종이의 질감이 매끈매끈한 롤지냐 아니면 아주 표면이 이거는 두껍고 표면이 너무너무 거칠거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세기조차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두 번 펼쳐세기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하면 금방 쫙 펼쳐져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두껍고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한 장씩 저도 역시 이렇게 낱장으로 헤아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한꺼번에 2장씩 막 넘어가요. 잘 안 돼서. 그거 제가 뻣뻣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예. 그리고 2장씩 막 겹쳐. 저는 동영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만졌더니 너무 두꺼워서 이거 두껍고 뻣뻣하니까 무게를 다뤄봅시다라고 제가 이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곡선이 아니다. 이거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있는 2711장 전체가 이렇게 롤지가 아닌 대량으로 인쇄한 듯한 두껍고 뻣뻣한 가짜 투표지로 보였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현장에 있던 개표 참관인들은 우리는 이걸 5년 동안 이 일만 했기 때문에 종이를 봐서도 알고 저는 만져봤기 때문에 더더욱 알죠. 그리고 통과리 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맞습니다. 통과리를 근데 이 남구 대명구동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여기 봉덕동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도 바코드 있잖아요. 이거 사전투표지예요.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시오. 이거 곡선입니까? 그러니까 빳빳하네. 직선이죠. 결론은 대구 남구 개표소에 있는 사전투표 용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롤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전투표함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통과를 했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남구
선거구에 관외 사전 투표함에 있는 개표 진행표 사진을 제가 석 장을 찍어놨는데요. 그렇죠. 예. 뭐 여러 장 있지만 그 중에 관외에서 온 걸 투표함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편으로 맞습니다. 예, 우편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000장, 1999장, 2,000장 이 투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걸 맞춰놓나? 함에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 투표함에다가 2,000장씩 딱 계산하기 쉽게 맞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국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딴 그러니까. 데도. 예, 공통. 근데 무효 투표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94, 하나는 82인데 예. 다른 것도 보면 거의 이것과 비슷한 비율로 나왔어요. 무효 투표수가. 예.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요 3번 함 네. 이걸 하나 확대한 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3번 투표함에 예.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예. 전자 개표기. 예.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네네네. 우리는 전자개표기 조작기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분류했을 때 총 투표지 숫자가 1991매였어요. 아. 1991. 아까 2,000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2000은 예. 얘들이 조작해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왜 바꾸냐고. 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네. 전자투표지 분류기로 그렇죠. 나온 결과가 1991인데 맞습니다. 두 번째 2000으로 바꿨다. 어디서 바뀌어졌다. 바꿨느냐? 예. 심사 개수부에 넘어가요. 네. 자, 전자개표기 예. 투표지 분류기에서 1991이 나오면 네. 심사 개수부로 가도 이 숫자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죠? 다 이게 뭐 A 후보냐 B 후보냐 이건 바뀔 수 있고 맞습니다. 무효냐 이런 건 네네네. 바뀔 수 있어도 네. 어떻게 총량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 근데 얘들은 와. 2,000표로 해야만 이 데이터가 맞도록 설계가 예. 돼 있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예. 여기 무효표도 81에서 82로 하나 고쳐버리고 네. 총 투표수도 1991에서 2000으로 그냥 9장 올려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 거. 이건 현장에서 발견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사진 찍고 너무 정신없어요. 네, 정신없어요. 이 자료를 막 찍어놓고 집에 와서 나중에 천천히 찾다가 영상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장만 있었을까요? 전국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투표 참관이든 개표 참관이든 현장에 가시면 네. 반드시 끝까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셔야 돼요. 잠시도 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미 막 질 것 같다? 실망하고 사진도 안 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증거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거기서 너무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 카메라 몇 대 가지고 계속 찍고 했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너무 이 제기할 게 많아. 이건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이 제기 못했죠. 예, 예. 나중에라도 예. 선관위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질의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예. 하면 자기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봐야죠. 그렇죠. 이건 아직 질의를 안 한 거죠. 못했습니다. 예,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자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돌아가면 예. 왼쪽에 모니터에 이렇게 찍힙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바코드가 있으니까 예. 작년 4월 10일 사전투표고 예. 여기는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찍힌 투표지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바코드가 있고 누굴 찍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전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네. 전자개표를 통과할 때 이 이미지가 스캔이 돼요. 자동으로. 그렇죠. 예. 스캔이라는 게 박사님 뭡니까?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지 저장돼서 이게 선관위에서 다 저장돼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투표지를 네. 이제 투표지 분류기 지나면서 얘가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딱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바코드하고 투표지 발급 시간 등만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누가 몇 시 몇 분에 했는 사람이 누가 이 더불당 허수를 찍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바코드가 누구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이미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께서 예. 비밀 투표 원칙 침해했다는 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예. 취재해서 거기에 예. 답변을 받은 거예요. 네네. 개인정보 보호도 침해하고 비밀 투표 원칙도 침해했다고 이게 신문 기사로도 여러 번 나왔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경기도 시흥 야적장인가 거기서 네네네. 그때 그게 4.15 때 투표지였던가요? 네, 네. 예, 사전 투표지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4.15 투표지가 그 사전 투표지가 그게 하나 발견이 되어서 그렇죠. 그 QR 코드 그때 막 우리가 그 유튜브인가 방송을 하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이거 그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경주에서 찍은 그렇죠. 누구 거라고 바로 거기에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 바코드 아니 QR코드 여기에는 누구 투표지라는 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을 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다음에 누구를 찍었다가 나오는 거 비밀 투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투표 성향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투표 위배되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바로 여론 조작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이 정보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그런데 막상 4.15 그 무효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없다고 제시도 안 했잖아요. 4번으로. 그렇죠. 원본 없다. 4번으로 제시하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지만 원본인지 진짜 투표지가 카운트가 정말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예 소송 과정에서 이걸 아예 제시를 안 해요. 맞습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를 확인하겠다는데 그거를 아예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와 진짜 숨기는 자금보다 이거 너무나 이제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4.15 때 이게 아마 영등포를 사전 투표 재검표 할 때 그때 선관위에 그 투표자 명부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은 했어요. 근데 거기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있었어요.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증거라고 줬는데 생년월일만 주고 맞아요. 근데 그 한번 보세요. 134세가 2명 투표했다고 돼 있고 131세 여기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자가 그 당시에 117세였어요. 근데 어떻게 영등포 올해는 134세가 투표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해줘. 안 해주죠. 이거 뭘 의미하나요? 유령이 투표했나요? 이미 확인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관내 사전 선거인 명부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계엄밖에 없어 이러는데 계엄밖에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계몽과 각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계엄을 해도 한번 보세요. 지금 헌재에서 여전히 통합선거인 명부 그리고 선거인 수, 선거수 다 달라고 했더니 그거 기각시켰잖아요. 그거조차도 안 하는 거 보면 왜냐면 헌재 재판관도 옛날에 선관위원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내 분이 아니고 내 사람. 자, 그리고 또 4.10 때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또 이런 정말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거 다 바코드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죠? 근데 관외에서 온 거예요. 관외에서 왔는데 여기 고현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이더라고요. 근데 우측 거는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그러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우편으로, 거죠. 발급되어서 우편으로 온 사전 투표지로 보이죠? 근데 이 위에 프린트기 잉크 자국 같은 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프린트기로 각각 인쇄한 게 어떻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찍힐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게 발견한 게 매의 눈으로. 매의 눈이. 이거는 박지원 변호사께서 찾으셨어요. 사진은 제가 찍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정예 요원을 대구 남구 개표소에 투입을 했어요. 박지원 변호사 서울 계시잖아요. 근데 대구로 오시도록 아예 개표 참관인을 명단을 다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렇죠. 도태우 변호사님 여기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기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맞습니다. 맹활약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그 지금까지 부정선거 그 선거무효 소송 거기 변론을 오랫동안 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본인이 출마했을 때도 선거무효 소송 제기했었어요. 거기도 그 개표할 당시에 정전도 되고 뭐 엄청 사건이 많았죠. 그러면서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투표지
보존하러 가서 찍어봤더니 정말 신권담을 빳빳한 투표지 사진 전부 다 있었어요. 아니 그 정전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요. 예. 도태우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 중간에 보궐선거로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대구 중남구 개표소에 네. 도태우 후보자가 출마한 거기에 개표할 때 네. 개표장에 정전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정말로요? 네. 나 그거는 정전됐어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너무 실력도 있으시고 애국자시고 너무나도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 잘못된 선거제도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온 게 이 선관위나 너무 무섭죠.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그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번이나 이렇게 공천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했다가 두 번 취소했죠. 이야, 정말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부정선거는 너무도 명략 관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정예 요원들 투입을 시켰죠. 그 윤용진 변호사님도 같이 당연하죠. 그리고 윤용진 변호사님하고 저는 그 개표 모의 테스트 하는 전날도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투표지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왔는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잉크 자국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프린트기로 인쇄했을 확률이 거의 높다. 이것 또한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지. 이게 가짜가 아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선관위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현동에서 요렇게 인쇄한 게 이게 그 롤 그 마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만 찍히지 않고 비슷하게 찍히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도 소라면에서 찍은 여러 개의 투표지를 보여주면 그거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만 입증만 해주면 돼요. 선관위는 자료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입증을 안 해주냐고요. 스캔한 자료 그거 다 열면 돼요. 근데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이 또한 한번 보세요. 이거 사전 투표지면 롤지잖아요. 롤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야죠. 그렇지. 가만히 놔둬도 제가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린 거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한 장으로 있을 때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낱장으로 있을 때 곡선이라고요. 여러 장이 있어. 이거는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왼쪽은? 부산 사하에서 재검표할 때. 1년 반 있다가 해도 맞습니다. 저렇게 요렇게 됐는데 어떻게 4일 만에 온 건데 4일 만에 빳빳하게 그럼 1년 후에는 이렇게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희한하네. 결론은 이 또한 롤지가 아닌 것 같다. 같아 보인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부정선거 투표지를 만드는 위조 공장 같은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실험해 보면 돼요. 그럼요. 롤즈를 이렇게 출력해 놓고 4일, 5일 후에 이렇게 빳빳해졌다가 1년 후에 이렇게 다시 구부러지나. 맞습니다. 이거 실험해 보면 되거든요. 선관위 또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괜히 애만 아나운서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참 불쌍해. 그 아나운서는 참 맞아요. 아유 정말. 그리고 자 현장에서 투표 참관인이든 개표 참관인 이 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서류를 적어서 내야 됩니다. 이 제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적어서 개표 참관이 우리가 많았으니까 연설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기를 접수했다는 걸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적어서 했는 걸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자 그리고 작년 4.10 사전투표지는 바코드였잖아요, 박사님. 그쵸. 바코드. 4.10. 2020년. 24년에 바코드. 24년 바코드. 근데 그전엔 QR코드. 2020년 4.15는 QR코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4.10 때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그쵸, 이게 나왔다며요. 4년 전에 QR코드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나온 거지?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예, 뭐 같이. 아니, 포항에서 사전투표 참관인들 대규모로 엄청 교육을 하드 트레이닝을 했어요. 예. 교육을 했고 그 교육받은 참관인들이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진 찍고 감시하고 이 활동을 잘 해주셨어요.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그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참관인들은 대부분은 그 학교 교직원으로 퇴직하신 분 공무원 상당히 조금 관심이 많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애국심도 많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거예요. 자, 박사님 여기 바코드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QR코드가 전자개표기 통과하면 될까요? 아니. 안 되죠?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오류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뭐죠?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모의 테스트 할 때 제가 갔었어요. 투표지 샘플을 미리 투표용지를 넣어서 거기다가 읽힙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거랑 같은 투표지만 분류해서 1번, 2번 칸으로 가고 하거든. 그러면 그건 바코드고 이건 QR인데 QR이면 같은 투표, 모의 투표용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면 아예 재확인, 대사확인 됐던 뭔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투표지 분류기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게 심사 개수부로 넘어갔어요. 누구 걸로? 그냥 한 사람의 득표 이 사람은 이때 2024년에는 출마하지도 않은 후보예요. 그렇겠죠. 4년 전에 투표지니까. 그쵸. 근데 이게 떡하니 투표지 분류기에 통과를 해서 심사개수부로 넘어갔는데 심사개수부에서 굉장히 예리한 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무효표로 갔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무효표가 아니었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네 명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 3명이다 그러면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무효표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 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제가 한 번 더 저도 찾아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심사개수부에서 이거 발견해서 얼른 사진을 찍고 그나마 이게 순간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투표 참관이 이거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고 제가 얼른 이걸 자료 정리해서 이게 스카이데일리든지 신문 기사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사점이 뭘까요? 박사님. 이 왜 4년 전에 QR코드 투표지가 4년 후에 바코드 투표지 있는데 이번에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자, 시사점. 어떻게 들어간 거지?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가짜 투표지 만든 위조 투표지 제조 공장이 4년 전에 하고 4.10 때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었다. 1. 그거. 만들다가 실수로 그때 남아있던 게 한 장이 끼어서 들어간 것 같다. 1번. 두 번째는 가짜 투표지 만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요거 하나 정도 살짝 소스를 주기 위해서 고의로 집어넣었을 확률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다 이게 QR코드 이것만 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군지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발했어요. 아직까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경기도 시흥 야적장에서 그때 나온 사전투표지 QR코드 보고 하루 만에 선관해서 이게 경주에 있는 누가 투표한 건데 어떻고 그렇죠. 바로 찾아냈으니까 여기 QR코드 보고 QR코드 해독 쉽지 않느냐. 누구 투표지인지 바로 찾아서 바로 엄벌하고 하라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걸 밝히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누가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지. 포항 북부 경찰서예요. 그리고 그 고발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경북일보 신문에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경북일보 황영우 기자님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언론 이 기사도 많이 냈고 또 대구 북구 선관위 가서 추가 취재를 했죠.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북구 선관위에서 이걸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고발을 먼저 하고 나서 했는데 그것 또한 수사는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중에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 사례가 많았는데요. 여기 다 적지는 않았고 몇 가지만 적었는데 스카이데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짜 의심 사전투표지 나와 경찰 신고 이게
24년 4월 10일 날 바로 나왔죠. 네네. 아까 여기 가짜 위조 투표지 긴 거 이거에 대한 거. 또 경북일보 황영우 기자께서도 나왔고. 22년 5월 29일 날 6일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CCTV를 가리고 이렇게 봉인지 위치도 문제 있고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스카이데일리에 다른 곳의 관외 사전투표 똑같은 위치에 모양 톤을 잡고 아까 나온 이것뿐이 아니라 이런 부정선거 보도 사례가 조중동 이런 데는 안 나왔지만 파이낸스 투데이 또 안동데일리, 경북일보, 서울, 미디어뉴스 이런 데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에는 몇 가지만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는 이런 신문사나 언론사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더 구독도 하고 관심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정확하게 취재하고 또 기사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이거를 발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그렇죠. 언론들이 왜 발표를 안 하나 봤더니 또 뒤에 그 돈 쩐주가 그렇죠. 뭐 중국에서 많이 뭐 돈을 대고 있다 뭐 이러니까 참 아유. 자, 그리고 이건 22년 3구 대선 때인데요. 포항 남구 선관위 앞에서 사전 투표하고 한 4박 5일 동안 선관위 앞에서 야간에 투표함 지킴이들이 교대로 밤에 계속 합니다. 그때 그 남구 선관위 앞에 역시 이런 비닐봉지 안에 투표지를 파쇄한 듯한 그 파쇄한 내용과 또 문서 등을 파쇄한 것으로 보이는 봉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대선 때 2022년 3구 대선 때 그래서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조합하고 맞춰봤더니 그때는 봉인지가 파란색이었어요. 맞아요. 파란색 봉인지에 사인펜, 매직펜으로 참관인 서명한 듯한 이 봉인지를 파쇄한 조각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사전 투표함에 있는 봉인지를 뜯고 그 안에 투표지를 파쇄해서 갈아서 버리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통바꾸기를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포항 남구 선관위 앞에서 나왔는데 3구 대선 때 포항 북구 장량동 주민센터라고 있어요. 3월 4일이 사전투표 1일차였거든요. 거기 저하고 또 저와 같이 활동하는 언니랑 둘이 같이 가서 사전투표소 들어가는 입구 복도 앞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복도에 거기서 하루 종일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때는 AI 촬영을 부방대에서 전부 다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AI 촬영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찍어서 인원만 카운트하려고. 그게 부방대에서 황교안 총괄 대표님께서 전국적으로 했었죠.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자 수가 자꾸 부풀리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들어가는 사람의 수를 세자.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에 촬영하고 이거를 AI로 카운트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AI 촬영대. 그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도에 그걸 휴대폰을 몇 대를 설치해서 뒷모습만 찍어서 인원수만 카운트하고 또 개수기로 수작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면서도 하고 또 사전투표 참관인은 국힘당 참관인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만났어요. 부탁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협조해 주세요. 사전투표소 기록지를 드리면서 관내 한 사람, 관외 한 사람, 국힘당 2명이니까 투표하고 함에 하나 탁 넣으면 발을정 하나 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두 분 다 잘해 주셨어요. 발을정 꺼서 다 했는데 이게 아침 한 9시, 여기 뭐 7시 58분 용지 걸림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9시 몇 분인가? 한 2-3시간 하다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보니까 참관인들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부탁해서 작성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투표 관리에 싹 뺏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리 좀 갑시다. 옷깃을 막 잡아 당기면서 그러기를 제가 얼른 눈치채고 손에 들고 있는 사전투표 기록지를 제가 얼른 뺐었어요. 딱 낚아채고는 투표 참관인은 이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이걸 왜 못하게 막습니까? 직권 남용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얘기했죠.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을 당신을 위반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고지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고소장을 부방대 본부에서 미리 고발장 샘플을 다 만들어준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샘플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장 초안을 보고 현장에서 예, 예. 일어난 사항을 조금 바꿔서 예. 고소 내용을 직접 이렇게 적어서 부방대원 어떻게 하고 또 그렇죠. 본부에는 여기 지원해준 변호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박주연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예, 예, 예. 그분들이 자문도 없고 해서 예. 고소장을 그 즉석에서 써서 예. 우리는 복도에 의자도 없어요. 거기다 그냥 가방하고 놔두고 고소장 쓴 걸 사전투표관리관 직접 보여줬어요. 예. 자, 그리고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수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거기는 기표대가 8칸이었어요. 예. 여기가 신도시여서 인구가 좀 많아요. 예. 기표대 8칸 중에 3칸에서는 투표 기표인 하는 건 그건 만년도장이잖아. 예. 한 번 찍으면 10,000번 찍어도 잉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7시, 8시 됐는데 벌써 잉크가 안 나와요. 반만 나온대요. 8개 기표대 중에 저는 이제 찍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기표인 잘 나옵니까? 안 나와서 2번, 3번 찍었어요. 3번 찍. 근데 그게 8개 중에 3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때 반만 찍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걸 우리는 이미 알았어. 그래서 의도적이구나. 반만 찍히게 해서 재확인 대상으로 많이 빠지게 해서 그건 재확인 대상 되는 것도 어느 특정 후보로 가게끔 프로그램 조작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래서 의심스러워서 그걸 교체하라고 많이 요구를 해서 근데 교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2 또 신고했죠. 파출소 순경대 와서 구두로 고발을 했어요. 저 이렇게 한다. 이 사전투표관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당신 사전투표 관리 제대로 정확하게 하세요. 부정선거 의심으로 거기 협조했다가는 이렇게 고소당해서 유죄 확정되면 연금 박탈당하고 노후에 당신 가족들 길거리 내몰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라. 우리는 정확하게 투표 참관인으로서 감시를 할 거고 당신은 사전투표 관리관 그 사람은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관위 협조 요청 글쎄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다가 당신 평생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고소장 적은 것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움찔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겁내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좀 살살 해주세요. 막 이래서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면 하면 돼요. 어쨌든 중간에도 일이 많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사전투표 1일차 투표인 수가 6,728명이었어요. 우리는 점심 식사를 안 갔어요. 그냥 물 마시고 우유 마시면서 둘이서 교대로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해요. 털려봐야 한두 명도 잘 안 털릴 건데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가 어제 투표하러 너무 많이 왔더라. 거의 뭐 9,000 몇백 명이 왔더라.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9,000명이요? 9,000 몇백, 그러니까 9,700이라고 했는지 9,800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6,728년 저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었어요. 들어오는 거 어제 개수한 것도 정확히 기억한. 아니 어떻게 6,000이 9,000으로 바뀌어? 3,000명을 부풀려? 야 이거 분명히 어제 기표인도 안 나오는 걸 자꾸 놔두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부터 더 철저히 감시를 했는데 자 여기 장량동 주민센터는 2층에 이렇게 대회의실이 있어요. 여기는 투표하고 나오는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이 우측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문을 딱 열면 이거는 제가 하루 전날 가서 사전 답사하면서 미리 다 찍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 좌측에 파티션이 이렇게 3칸이 쳐져 있었어요. 원래 투표소 안에는 투표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안 돼.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이게 있고 시간만 나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안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우리가 약간 가슴 높이 좀 되니까 이 얼굴이 보이죠. 요만큼 위에는 보여서 왜 저기 가 있지 이상하다 저게 뭘까 이제 의심을 하고 또 3,000명을 부풀렸다? 이거 어디서 만들까? 그 안에 다른 사무실 다 들어가서 문 안에 찾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별로 여기는 임시투표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여기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사전투표 관리관이에요. 키가 커요. 이 안에 서 있는 걸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투표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가요. 저는 문 밖에서 저는 이때는 투표 참관인 아니었거든요. 투표 참관인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문 밖에서 감시했어요. 참관이 되게 어려워요. 문 밖에서 감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자주 봤고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
투표할 때 질서 관리하는 그 요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전투표 관리관을 찾으러 네. 그럴 일이 있어. 여기 훅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몸을 180도로 숙여서 책상 밑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숨어? 숨는 사람이 뭘까요? 죄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숨겼죠. 무슨 죄를 졌지? 뭘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사람이 사전투표 관리관님 이러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몸을 확 숙여서 밑으로 숨어버려 책상.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 파티션이 3칸이니까 아마 네. 책상이 한 3개 정도로 2개인지 3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 같고 한 여대생으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안에 노트북 같은 게 있고 컴퓨터 화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봐서 근데 거기 여대생들이 모니터 화면을 팔로 이렇게 가리면서 여기 네. 누르면 안 됩니다 하면서 깜짝 놀라서 막 소리치고 하니까 이 사람도 당황해서 얼른 나왔는데 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쩌면 가짜 투표지를 여기서만 3,000명 부풀린 거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나요? 소리가 났죠. 제가 요 문 앞에 예. 여기 바로 문만 열면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계속 저기 여기 가서 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 다다다다다 나고 그 다음에는 드르륵 다다다다다 뭐 출력하는 소리? 그런 걸로 의심이 돼야죠. 네, 소리만 들리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 가서 그게 훨씬 더 의심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문제는 저녁에 그때 확진자 투표를 할 때였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6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5시 58분 돼서 여기가 투표소가 2층이니까 1층에 내려갔어요.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한 사람 맨 뒤에 사람을 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이 사람이 맨 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까만 옷 입은 남자. 네, 맞아요. 네네.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예측을 한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미리 얼른 언니나 위에서 찍고 있고 그래서 가서 사진을 얼른 찍어두고 다시 올라와서 2층에 사는데 확진자 투표를 할 때 여기 이 사람 키 큰 사람이 사전투표 관리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역시 주민센터 직원인데 그 투표 사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층에서 사전투표는 1인당 그 봉투를 주잖아요. 봉투 주면서 사전투표를 하면 그걸 소쿠리에 담아서 들고 참관인 없이 이 사전투표 관리관과 선거사무원 두 사람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들끼리 그럼 소쿠리 안에 들고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장을 더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소쿠리 투표. 근데 아까 그 전에 보면 까만 옷 입은 사람도 사전투표 관리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때는 확진자 투표가 아니고 우리 일반인 정상인 투표니까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6시까지 끝나고 확진자 투표는 6시 이미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전부 다 방화복을 다 입혔어요. 방화복을. 왜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확진자들은 6시부터 이제 일반인들하고 격리해서 투표를 따로 시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사동 그 사전투표소에서 확진자가 투표하러 갔더니 자기가 봉투를 하나 받고 투표지를 받아서 딱 찍어서 넣으려고 봤더니 그 안에 이재명을 찍은 투표지가 한 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2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석 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은평구 신사동.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저기 전화가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그 전화를 받고 운전해서 거기 현장에 달려간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 인터뷰도 하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했어요. 전 국민이 알게 됐죠. 그 실시간 아마 100만 명 이상 봤을 거예요. 지금은 200만 명 훨씬 더 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한두 장이 들어있던. 그러니까 확진자 투표를 본인 투표지 한 장만 넣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찍은 투표지가 두 장, 석 장씩 들어있는 게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지금 소쿠리 투표 이렇게 해서만 뭐 부실 투표다 이랬는데 중요한 건 소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봉투에 1인 1표가 아니라 이미 다른 표가 더 들어가 있었다가 더 문제였는데 그거는 언론에서 얘기 안 하고 소쿠리 투표라고 해서 그거 명명을 소쿠리 투표를 하면 안 돼요. 확진자 투표지에 이미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가 몇 장 추가로 더 들어 있었다. 유령 투표지 추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또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박주연 변호사 그 실시간 방송하고 많이 봤잖아요. 그 덕분에
선관위에다 요구를 했어요. 예. 1, 2, 3, 4에서 예. 본 투표할 때도 그리고 개표할 때 사전 투표함을 반드시 먼저 예, 그렇죠. 개표해라. 예, 예, 그렇게 1, 하죠. 예, 2, 예. 3, 4. 예, 근데 예. 다른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네네. 그러면 좋다. 사전 투표만 그렇게. 그리고 이게 사전 투표 그 할 때 확진자 투표를 여기 1일차에 그랬던 거, 1일차예요, 이게. 예, 예, 예. 1일차니까 그렇죠. 2일차 사전 투표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이것 예. 때문에, 그리고 2일차까지 사전 투표를 이렇게 했다면 이재명 표 무더기로 그럴 들어가서 수도 이미 있겠지. 끝났어.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에 박지원 변호사가 출동해서 라이브로 방송해서 전 국민한테 알리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막 달아서 나 사전 투표 했는데 또 가서 하니까 또 되더라. 2번 투표했다. 이런 거 댓글 많이 있어요. 갤러리 거기 들어가 보면. 그랬고 저는 그게 그 이중투표. 네, 이중투표. 저는 그 캡처하는 것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3구 대선 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평구 신사동 그 현장에 박지원 변호사 출동해서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알려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각심 갖고 일으키고 둘째 날 사전 투표할 때는 확진자 투표는 이렇게 못하게 바꿨고 개표할 때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표한 거. 그게 가장 큰 줄기고 두 번째는 그 3월 3일 날 새벽에 안철수와 그 윤 대통령 두 분이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그럼 3월 4일 날 사전 투표를 하는데 3월 3일 날 새벽에 하니까 이게 가짜 사전 투표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사전 투표하러 가면 사퇴라고 찍혀 나오는데 가짜로 만드는 거 사퇴하는 거 몰랐으니까 사퇴가 안 찍힌 가짜 투표지는 하나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월 5일부터 그 개표하기 전까지 급하게 다시 만들어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전 투표 용지가 없는 거예요. 롤지가. 없어서 선관위 창고에 있던 것 중에 대통령 투표 용지는 공직선거법에 흰색이라고 딱 규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흰색인데 흰색이 없으니까 그때 돼서 다시 종이를 주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통나니까 거기 있는 중에 가장 흰색과 좀 비슷한 미색, 아이보리색 그 투표 용지를 썼던 거예요. 그 미색 아이보리색 그게 개표할 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진도 그건 뭐냐면 그게 아마 시, 군, 구 의원 그 투표지 색상으로 저는 알아요. 그 공직선거법에 나와요. 근데 그게 선관위에서 그때 해명할 때는 투표지 그 색상이 변색 뭐 탈색돼서 그렇다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여튼 변명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춘천에서 춘천 부방대 이광현 위원장께서 사전 투표를 했고 본인의 이제 배우자께서 당일 투표할 때 이제 부축해서 같이 가서 하면서 사전 투표를 2번 했다는 사람들 뭐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분증을 주고 사전 투표 했는데 주는 거 안 준 거 확인하려고 했더니 진짜 사전 투표 했는데 본 투표지를 또 준 거예요. 아무 걸림돌 없이. 그래서 본 투표지를 줬다? 네.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2번 했다라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잠깐만 사전 투표 관련 절로 좀 나갑시다. 복도로 나오게 해서 그걸 다이어리 수첩에 투표지를 딱 끼워서 가지고 좀 나갑시다. 밖에 나가서 112 신고하고 그 사람한테 나는 투표를 했는데 이거 또 준다. 이거 진짜 2번, 3번 해도 되네?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심, 2심까지 가서 일부는 무죄가 됐지만 일부는 그 무슨 투표장에 또 무단 침입한 걸로 해서 유죄를 내렸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선관위에서 역고발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신문에도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투표를 한 번 했는데 또 2번, 3번도 투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경각심도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확진자 다시 투표 돌아와서 마지막 사람이 까만 옷 입은 사람. 까만 옷 입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 투표를 이렇게 해서 6시부터 해서 거의 7시 조금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끝났으면 보통 투표 마감 선언을 합니다. 오늘 투표가 끝났으면. 근데 마감 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저기 화장실에 한 가보세요. 아까 누가 있는 것 같던데 아직 투표 안 했는가 얼른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관리관님, 조금 전에 확진자 마지막에 섰던 사람 금방 투표하고 나갔습니다. 네. 옷이 검정색이고 뭐고 우리가 정확히 미리 사진도 찍어놨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딱 항의를 했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사전투표자 수를 3,000명 부풀렸잖아요. 예. 그 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못 넣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더 이상 투표함으로 못 다가가죠. 그래서 문을 닫고 마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첫날 1일차 문 열어놓고 마감 다 했거든요. 근데 2일차에 문 닫고 하게 안 됩니다. 우리는 투표함 지키러 왔다. 그냥 문 열어놓고 마감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를 그 막 문에다가 이렇게 낄 정도로 안 된다고 우리 또 경찰 부르고 거기서 또 신고해서 우리 투표 마감 방해한다고 또 경찰 부르고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참관인은 있었죠, 안에. 참관인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참관인 좀 가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정의당 이런 참관인들 정도 몇 명 남아 있고 또 일부 참관인이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 끝나면 거의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투표함 호송할 때 따라갈 참관인은 2명 정도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미리 사전에 좀 정해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의당, 민주당 참관인도 누군지까지도 저는 명패까지 다 찍어놨어요. 미리 하루 종일 그런 걸 이제 영상하고 준비를 해놨죠. 근데 여기서 개표 마감 선언을 8시 돼도 안 하고 9시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우편 투표함 그 관 외 사전 투표함 같은 거 갖다 부어서 100장씩 묶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감을 안 해요. 태업 노는 거 있지 앉아서. 어머. 왜냐? 이제 자기들은 미션이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이 주황색 가방이 지금도 선명해. 주황색 가방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3, 4천 장은 쉽게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커다란 핸드백 가로로 던긴 그걸 어깨에 이렇게 메고 투표함 있는 쪽으로 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세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투표함 쪽으로는 아무도 못 갑니다. 투표 끝났는데 지금 왜 그쪽으로 갑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못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 여성이었어요. 무슨 경위님 저 가방 수상합니다. 저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봉인지로 보여지는 것과 이걸 1호 봉투 큰 거 누런 봉투 안에 그런 것도 가정 넣어서 뭐 들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수상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경찰관이 그 전날 제가 고소장 접수할 때 그걸 담당했던 경우예요. 근데 자기는 투표함 호송하러 왔지 현장에서 이런 걸 제재할 의무는 없다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아예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방호복 입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하루 종일 무슨 그 소독약 뿌린다고 하루 종일 들락날락 그런데 투표 끝났는데도 약 뿌린다고 가고 그 낮에도 하도 그 약을 많이 뿌려서 지팡이 짚고 가던 분이 거기 미끄러져서 119 실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투표 다 끝나고 그 투표 마감하는 사람들만 나오면 그때도 왜 자꾸 들어가냐고.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방호복 한번 보세요. 이 블록하잖아요. 이 안에 몇천 표 숨겨서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방호복 소독하는 아저씨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막 그리고 엄청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제 문 열어놓고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또 경찰 불러서 신고하고 경찰이 다시 파출소 순경이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투표 마감을 정상적으로 문 열어놓고 하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문 닫고 하겠다 그런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보계 형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소속이 어디냐 왜 왔느냐 뭐 불신 검문 아저씨 누구냐 뭐 우리가 누구든지 앞으로 상식입니다. 불신 검문의 이름하고 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방대 소속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투표가 이루어진지 확인하는 건지 그냥 부방대 소속이고 불신 검문 당신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응을 했더니 막 강제로 문 닫고 하겠다고 그래서 안 되는 그때 제가 박지원 변호사님께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 경찰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가 그때 은평구 신사동에 운전해서 출동하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면서 스피커폰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님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문 열고 마감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내고 문 닫고 하려고 하고 우리 보고 투표 업무 방해라고 하는데 이 경찰관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박 변호사께서 뭐 무선법 몇 조 직권 남용이고 어떻고 경찰관한테 하니까 경찰관도 약간 위축이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한테는 심하게 안 해서 그러면 좋다. 당신이 얘기하고 싶으면
정보계 형사한테 기다리라고 해서 밤 10시든 11시든 나는 나중에 얘기할 때 지금은 나는 투표 이 마감이 제대로 되는지는 감시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파출소에서 나온 순경이 중재를 해줬어요.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안에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개표 업무는 문을 열어놓고 마감하고 서로 중재안을 자기가 낼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무조건 하겠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문 열어놓고 마감하고 우리는 사진은 더 이상 안 찍고. 근데 그게 이제 9시 한 40분 돼서 이제 마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딴 데는 투표함이 다 도착했을 때예요. 거의 뭐 한 7시 반? 그래서도 그렇죠. 8시에 다 도착했는데 여기는 10시 돼도 못 갔어요. 그렇게 늦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마감을 해서 늦게 출발했죠. 선관위로. 그렇죠. 처음에 우체국부터 가고 선관위 가는데 얼른 내려가서 차 대기시키고 한 사람은 또 늦게 내려와서 그 투표함 호송하는 그 차량 뒤에 졸졸 따라가서 근데 그 투표함을 호송하는 차량에 원래 그 투표 관리 투표 참관인 2명을 그렇죠. 동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투표함 호송하는 경찰관도 동승하게 되어 있죠. 경찰관이 그 차에 안 탔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이 가져온 개인 성용차를 타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 승합차 같은 거에서 봉고차 같은 거 거기 이제 투표함을 실었잖아요. 근데 투표함 중에 빈 투표함을 커다란 걸 또 실더라고. 그 빈 걸 왜 가져가느냐 내가. 그러니까 빈 투표함을 실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공간이 좁죠. 자리가 없다고. 투표 참관인 2명은 한 명은 거기 탔나? 투표 참관인 자리 없다고 그 호송하는 경찰관 여성 경위인데 그 참관이 복잡하니까 제 차 타세요. 자기 차로 타래요. 그거는 제대로 호송이 아닌데? 아니죠. 우리는 그거 영상 다 찍고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은 나중에 제가 고소장 고소인 조사 받을 때 기피 신청했어요. 이유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기피 신청하는 것도 이제 막 알아보고 찾아서 근로수사 그 정도로 이건 분명히 공정한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체국 갔다가 남포항 북구 선관위에 도착했더니 거의 밤 10시가 훨씬 넘었어요. 뭐 10시 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종이 상자 이렇게 된 거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사전 투표용 물품이라고 적힌 전국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수상해 보였어. 그래서 들어가면서 입구에 포항 북구 선관위 도착을 하니까 거기 부방대 남성 그 부방대원들이 몇 분 있어서 저거 수상합니다. 저거 한번 못 들어가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했더니 얼른 이거 뭡니까 한번 봅시다 했더니 얼떨결에 그 사람이 이제 들고 있다 이를 딱 열었어요. 열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사전투표 할 때는 사전투표인 명부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선거인 명부 같은 게 A4지로 출력된 걸로 보여지는 게 여러 장 있었어요. 그 왜 있었을까요?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 또 안 한 사람을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할 때 사용을 명부는 했나? 없는데. 없어요. 종이 명부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 보여진 지금 사진도 있어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그 대구 북구 선관위 어떤 그 관인 직인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게 다 있는 게 사진으로도 찍고 그래서 그걸 못까지 들어가게 하니까 막 얼른 또 가지고 들어가 버렸을 거 남구 북구 선관위 과장 나오라고 사무국장 나오라고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그 얘기를 다 했죠. 이걸 왜 여기 가지고 있느냐.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개인의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여기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도장만 찍어 놓으면 얼마든지 투표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혼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그 자료들을 다 취합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포항 북구 장량동에 사전투표 3,000명은 더 이상 표를 못 집어넣게 우리가 막았다. 그나마 참 선전했다, 애썼다 이렇게 막 격려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공병호 TV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저와 같이 그 활동하고 참관했던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22년 3구 대선 때 포항 북구 사전투표 조작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제가 했던 건 장량동이었어요. 근데 포항이 북구가 아마 동네가 14개인가 15개 동네돼요. 한 개뿐이 아니라 14, 15개 동네가 전부 다 사전투표 조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포항 북구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경북 지역에 조작 청정 지역이 울진군, 영덕군, 의성군, 성주군, 예천군, 경주시, 포항, 남구, 포항, 북구 총 8개 선거구. 8개 선거구로 하면 국회의원 8명 뽑는 그 선거구에 전부 다 여기는 조작이 없었다. 조작이 거의 없었다는 게 공병호 TV에서는 이제 제야 전문가께서 이걸 분석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3구 됐을 때 서울특별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 그게 국힘당에는 여기 빨간 걸로 돼 있는 거 여기가 제로예요. 0에서 좌측으로 빨간 걸로 돼 있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평균 한 13%좀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민주당 이재명은 여기가 0이에요. 0에서 우측 파란 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14%쯤 돼요. 그렇죠.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13%가 윤석열은 적었고 이걸 뺏어서 이쪽으로 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나머지 심상정도 약 1%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럼 여기 1% 여기 13% 뺏어서 여기 줘서 14% 보태주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선 그림으로만 봐도 이렇게 양쪽에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 경상북도 선거구 관내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가 여기 지역구가 쫙 적혀 있거든요. 여기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된 데 몇 군데 있고 거의 제로에 가깝고 편차가 없는 데가 바로 울진, 영덕, 의성, 성주, 예천, 경주, 포항, 남구, 북구 8개예요. 그러면 장량동이 아까 3,000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항, 북구, 남구 합하면 29개 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량동은 좀 큰 동네니까 평균 잡아서 한 동네 한 뭐 1,500표? 절반으로 봐도 30개 같으면 약 한 45,000에서 5만 표 정도는 포항은 될 거예요. 만약에 사전투표 조작을 다 했더라면. 근데 이게 8개 선거구다? 선거구는 거의 좀 지역도 하지만 인구도 약간은 비슷하게 하니까 그럼 8개 선거구에 한 군데 5만 표까지는 안 돼도 한 4만 표 잡고 4, 8에 32, 약 한 30만 표 정도가 여기서 세이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정확한 표수는 저도 계산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는 조작을 안 했을까? 공 박사님도 이걸 너무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짐작하는 건 아까 대구 남구 대명구동 보셨잖아요. 사전투표 관리관들한테 단톡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35명. 그렇죠. 단톡방으로 어떤 선거 공보 지시사항을 하듯이 여기도 그 8개 지역구 사전투표 관리관들한테 단톡방에 있어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그 장량동 사전투표 관리관 자기가 고소당한 걸 거기서 심경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선관위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협조해라 도와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고소당했는데 사실 솔직히 겁도 좀 난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소연을 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국 끝내 그 3,000표를 못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4.15 총선 때 팔로우 더 파티 해커의 지문 발견했잖아요. 해커가 전국 254개 지역구를 16개 선거구마다 알파벳 하나씩 하도록 어떤 해커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는 걸로 지금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16개 선거구에 팔로우 F 하나 또 그 다음 16구에 팔로우 L자 하나 이렇게 16구 선거구끼리 묶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 걸로 보여져요. 박사님 컴퓨터 공학 박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는 3구 대선 때는 아마 8개 선거구당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넣은 건 아닐까? 상상을 그렇게 한 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서울에 사는 민주당 그 지지자는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 당일 투표보다 경북에 사는 민주당 지지자는 더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적다는 거잖아요. 이게 퍼센트가 6% 차이가 나니까 위에는 아니 이게 14%고 조작했는 지역은
예. 6% 나지만 예. 조작 안에는 이 8개는 예. 거의 편차가 거의 없거든요. 예. 아예 그냥 0.1%. 한번 이거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은 또 컴퓨터 전문하신 엑셀이나 잘하시는 분들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경북 지역에 그렇죠. 있는 여기에 있는 민주당원들은 왜 사전투표를 더 선호하지 않냐. 예? 이런 것도 이게 왜냐면 크게 대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예, 분명히 이런 뭔가 그런 컴퓨터에 어떤 컴퓨터를 시킨 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어떤 입력 값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인데 이 지역을 전문가들이 계시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실제로 이 8개 지역구를 다른 지역처럼 13% 사전투표 득표를 더 높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0.73으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되었는데. 근데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만약에 밝혀지면 우리 아니 저는 그 3,000표 줄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투표 참관인이든 우리 감시자든 AI 사전투표자서 촬영자든 현장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공직선거법도 좀 알고 제대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막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대략적인 걸 좀 알고 가서 그냥 참관인으로 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못 찾습니다. 아유, 진짜 못 찾아요. 저도 참관인으로 가봤는데 그냥 핸드폰 보고 놀고 시간 되면 그냥 가고 주는 빵 먹고 가고 이러지.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모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갖춰놓은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데 약간 수사라든지 뭐가 잘못됐으면 끝까지 찾고 밝히고 이런데 좀 관심 있고 원래부터 호기심도 많고 이래서 뭔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들어가고 또 공부도 하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많이 사진 찍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찍으세요 가르쳐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게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서야 어디 그렇죠. 우리 그냥 초등학교 투표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초등학교 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하고 저녁에 즉석에서 그 투명 투표함을 즉석에서 한 장씩 딱 펼쳐서 다 확인하고 하면 발을 전 끊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말씀해 너무 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현장에서 내가 투표 감시, 개표 감시 밖에서 투표연수 촬영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참관인들은 아무리 와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짜여져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전투표지는 롤지라서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는데 현장의 개표소에 있던 사전투표지는 대부분이 빳빳하고 두껍고 평평하게 일자로 된 그래서 결론은 사전투표하면 통과를 했을 것으로 거의 저는 그걸 의심스럽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사전투표 제도는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지하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했는데 그걸 제가 5분에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하면 이 맥락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토론회를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 혼자만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우리 그 전자 개표기의 문제점 이건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니시면 이거 할 수도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